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 영상을 송출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이 모든 첨단 문명의 심장에는 아주 작은 반도체 칩이 뛰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반도체 덕분에 눈부신 기술 발전을 누려왔지만, 동시에 이 핵심 기술이 머지않아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만약 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난관을 돌파할 꿈의 기술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국의 한 기업이 주도하는 혁명이라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기존 반도체가 마주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기술이 왜 혁명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이 혁명이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기기가 어떻게 지금의 속도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 기술의 판도를 바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의 근간은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온 이 기술은 이제 그 정점에 도달하며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바로 열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룸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발열을 식히기 위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이는 다시 환경 문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죠. 반도체 칩은 전기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에너지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는 미세화 기술도 이제는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한 회로 선폭을 원자 단위까지 쪼개는 작업은 이제 더 이상 효율적인 성능 향상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양자 터널링 효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이 발생하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죠. 마치 좁은 고속도로에 너무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달리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보가 흐르는 통로가 아무리 미세해져도 전자의 움직임에는 본질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발열과 전력 소모, 그리고 미세화의 종착점이라는 세 가지 난관은 현재 실리콘 반도체가 극복해야 할 거대한 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한계 앞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난관을 돌파할 대안으로 비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반도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광반도체는 전자가 아닌 빛, 즉 광자를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반도체가 구리선 위를 전자가 이동하며 정보를 전달했다면, 광반도체는 광섬유나 특수 설계된 회로 위를 빛이 이동하며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자가 마치 복잡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라면, 광자는 빛의 속도로 뻗어나가는 레이저처럼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상상 이상의 잠재적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빛은 전자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둘째, 빛은 전기에 비해 열 발생이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발열 문제와 그에 따른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죠. 이는 곧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동시에 많은 정보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초고속, 저전력, 저발열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광반도체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빛이 여는 새로운 세상, 과연 어떤 혁명을 가져올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광반도체는 초고속,
저전력, 저발열이라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꿈 같은 이점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이 꿈의 기술이 오랫동안 그저 꿈으로만 머물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 혁명적인 가능성에 매료되어 도전했지만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해야만 했거든요. 마치 눈앞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보이는데도 그 거위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큰 난관은 빛을 다루는 기술과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기술을 한데 묶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빛은 전자에 비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빛을 발생시키고 제어하고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모든 과정을 아주 작고 정밀한 반도체 칩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치 아주 미세한 유리관 안에 빛을 가두고 그 빛의 경로를 자유자재로 조종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전자회로에 익숙한 실리콘 공정으로는 빛을 다루는 특수 소재를 통합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었죠. 게다가 빛 신호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높은 연구 개발 비용과 생산 난이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듯 모두가 꿈꾸지만 쉽게 손댈 수 없었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이 광반도체에 있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하고 이 어려운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죠. 단순히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난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영입하고 최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광반도체의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미래의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는 일과 같죠. 둘째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기술과 광반도체 기술을 융합하는 독자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빛과 전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두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너지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를 들어 빛 신호를 처리하는 광학 부품을 실리콘 반도체 칩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코패키지드 옵틱스, CO 패키지드 아프틱스, CPO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악기를 하나의 오케스트라 안에서 조화롭게 연주하도록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반도체 인프라와의 호환성을 높이면서도 광반도체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죠. 삼성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발표를 통해 광반도체 기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광반도체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움직임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미래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삼성은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서퍼처럼 가장 먼저 파도를 타고 나아가려는 모습이죠. 과연 삼성의 이러한 도전이 결실을 맺어 인류의 정보 처리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삼성의 광반도체 기술, 과연 이 꿈의 기술이 100% 실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광반도체 역시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술의 현재 상용화 수준과 함께 남아있는 기술적, 경제적 난관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난관은 바로 대량 생산의 어려움입니다. 실리콘 반도체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엄청난 규모의 웨이퍼에서 수천, 수만 개의 칩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죠. 하지만 빛을 다루는 광반도체는 훨씬 더 미세하고 정교한 광학 경로를 칩 내부에 구현해야 합니다. 마치 머리카락보다 가는 길을 수없이 만들어
그 위로 빛이 정확히 흘러가도록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정밀도는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생산 단가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이러한 초정밀 공정을 대규모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둘째는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정보 통신 시스템은 실리콘 기반의 전자 회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광반도체는 빛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 신호와 빛 신호를 서로 변환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마치 이미 튼튼하게 지어진 고속도로 옆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자기 부상열차 노선을 건설하면서도 기존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 손실이나 지연을 최소화하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존의 막대한 인프라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으니 점진적이면서도 완벽한 호환을 이뤄내는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새로운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첨단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죠. 게다가 이 기술이 언제쯤 상용화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난관들은 광반도체가 꿈의 기술을 넘어 현실의 기술이 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반도체 기술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는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혁명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분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반도체의 한계는 AI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반도체가 도입된다면 AI 모델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학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판단을 실시간으로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AI는 광반도체 없이는 구현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위에서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초고속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운행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광반도체의 초고속, 저지연 특성은 생명과 직결되는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을 한 차원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과 같은 차세대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도 광반도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정보 처리는 양자 현상을 제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테니까요. 결국 광반도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 인류의 정보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이끌고 전기가 문명의 모습을 뒤바꾼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가 광반도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들이 존재하지만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잠재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거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광반도체가 지닌 미래의 잠재력이 아무리 거대하다고 해도 과연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100%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빛을 이용한 정보 처리라는 개념은 매력적이지만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는 언제나 험난한 고비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광반도체 기술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바로 대량 생산의 문제입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처럼 수많은 트랜지스터를 미세한 공간에 집적하고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은 이미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만 빛 신호를 다루는 정밀한 광학 부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주 섬세한 유리 공예품을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더해
기존의 전자 중심 인프라와의 호환성 역시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이미 전자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빛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존의 수많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는 부드러운 전환 전략이 필수적일 텐데요.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기술인 만큼 연구개발과 설비 구축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난관들을 하나씩 극복해야만 비로소 광반도체는 우리 삶 속으로 온전히 스며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광반도체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공지능 분야만 보더라도 단순한 연산 능력을 넘어 마치 인간의 뇌처럼 복잡한 사고와 추론을 초고속으로 처리하며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하는 진정한 지능의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죠. 자율주행차는 도로 위의 수많은 변수를 찰나의 순간에 인지하고 판단하여 완벽에 가까운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빛의 양자적 특성을 활용하는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로는 풀 수 없던 난제들을 해결하며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연구 등 인류의 지식 지평을 넓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광반도체는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정보 처리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돌파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 사회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마치 인쇄술이 지식의 확산을 이끌고 인터넷이 정보혁명을 가져왔듯 광반도체는 인류의 정보처리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며 새로운 문명의 토대를 마련할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삼성이 어떤 역할을 해낼지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실리콘 시대를 넘어 빛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광반도체는 단순히 차세대 기술이 아니라 미래 시대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동력이자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기술이니까요. 이 혁명의 빛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삼성의 역할은 무엇일지, 우리 모두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